이정우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인상적인 타격을 보여주며 뉴욕 매치의 에이스 센가 고다이와 맞붙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1번 타자로 나서 첫 번째 타석에서는 센가의 포크볼에 땅볼로 물러났고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출루했지만 후속 타자에 의해 2루에서 아웃되었습니다. 세 번째 타석에서는 유격수 뜬공으로 아웃되어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우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는 뉴욕 매치와의 경기를 캘리포니아주 오라클파크에서 진행하며 센가 고다이는 이날 15경기 선발 등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이정우가 남은 경기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배우 윤계상이 새 드라마 트라이를 통해 천의 얼굴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SBS 금토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는 예측 불허의 괴짜 감독 주가람과 한양 최고 럭비부의 전국체전 우승을 향한 코믹 성장 스토리를 그립니다. 윤계상은 약물 파동 후 잠적했다가 모교 럭비부 감독으로 복귀한 주가람 역을 맡았습니다. 방영 첫 주 윤계상의 열연 덕분에 시청률은 1회 4.1%에서 2회 4.4%로 상승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가람의 복귀에 놀란 학생들과 반대하는 럭비부 선수들이 등장하며 극적인 전개가 이어졌습니다. 윤계상은 코믹함과 진중함을 오가며 다양한 면모를 선보였고 그의 열연이 드라마의 재미를 배가시켰습니다. 트라이는 앞으로도 팀워크와 성장 이야기를 통해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더 뉴 아이오닉 6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형 모델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부분 변경된 모델로 배터리 성능과 편의 사양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롱레인지 모델은 84kW시의 4세대 배터리로 국내 전기차 중 가장 긴 562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스탠다드 모델도 주행거리가 기존보다 70km 늘어난 437km입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기능과 정숙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N라인 모델이 새로 추가되어 고객 선택의 폭도 넓혔습니다. 아이오닉 6는 서울시 기준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고려하면 약 4천만원 초반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현대차는 이번 출시를 기념하여 다양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더 뉴 아이오닉 6가 전동화 시대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클럽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창단 13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뉴캐슬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에 인수된 이후 강팀으로 부상하며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5위에 올랐고 EFL 카라바오컵에서 리버풀을 꺾고 70년 만에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은 아시아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팀 K리그와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친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또한 뉴캐슬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는 박승수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박승수는 뉴캐슬 입단은 큰 도전이며 감사하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뉴캐슬 선수들은 홍콩 친선 경기를 마치고 한국 팬들과의 만남에서 피로도 있고 성실히 임했습니다. 30일에는 K리그 올스타와 경기 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호스퍼와 맞붙습니다. 영화 발레리나는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로 아나 데 아르마스가 주연을 맡아 암살자로 성장하는 이브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이브는 아버지를 잃고 복수를 위해 암살자 양성 조직인 루스카 로마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특유의 유연함과 복수심으로 위협적인 존재가 됩니다. 영화에는 최수영과 무술감독 정도웅이 출연하며 키아누 리브스도 잠깐 등장해 액션을 선보입니다. 특히 이브가 아버지를 죽인 조직에 복수하는 장면은 백미로 꼽힙니다. 영화는 8월 6일 개봉하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입니다.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양사 모두에게 윈윈이 될 전망입니다. 이 계약은 2033년 말까지 지속되며 삼성전자는 텍사스 공장에서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번 거래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생산량은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로보택시 야망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빅딜을 통해 AI 관련 칩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평가 속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각각 뉴욕 증시와 한국 증시에서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법적 문제를 해결한 직후 이루어진 이번 거래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 약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경트래블과 SRT 매거진이 창간 100호를 맞아 국내 여행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엄선된 이 여행지는 11개 테마로 나뉩니다. 트레킹, 미식, 문화 역사, 야경, 액티비티 등 다양한 테마별로 소개되며 특별히 8월이 추천 여행지는 숲, 온천, 바다를 넘나드는 웰니스 여행지입니다. 전북 완주의 공기마을 편백숲은 힐링 명소로 유명합니다. 피톤치드 향이 가득한 이곳은 스트레스 해소와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충주의 유원제는 전통 한옥과 현대적 프로그램이 어우러진 온천 호텔로 프라이빗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울진 벚구온천 호텔은 자연 용출 온천으로 신경통과 피부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장흥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와 대전 유성온천지구 등 다양한 웰니스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고유 매력을 통해 여러분의 여름 휴가 계획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팀 K리그가 1년 만에 돌아온 여름 축제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붙습니다. 김판권 감독이 이끄는 팀 K리그는
30일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쿠팡플레이 시리즈는 K리그 중계 공식 파트너인 쿠팡플레이가 매년 여름 유럽 명문팀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벤트로 지난 대회에서는 토트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같은 팀과 대결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특히 포항 스틸러스의 한현서와 FC서울의 황도윤 같은 젊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뉴캐슬로 이적한 박승수가 친정팀 수원과 함께했던 빅버드 경기장에서 데뷔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박승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선수들과 팬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지난 29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 MBN 예능 한일톱텐쇼에서 박서진, 에녹, 신승태, 김준수가 여름 축제 특집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분당 최고 시청률 6.12%, 전국 시청률 5.12%를 기록하며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양한 동아리 팀들이 신명나는 노래 대결을 벌였습니다. 특히 연극부로 출연한 박서진, 에녹, 신승태, 김준수는 꽃바람, 무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최종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들은 200명의 관객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기쁨도 누렸습니다. 또한 이날 현역가왕 재팬 톱7의 무대가 최초로 공개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일 톱10쇼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됩니다. 서울 용산구 가나아트 한남에서 열리는 그룹전 더 가든 오브 포킹 패스가 31일 개막합니다. 이 전시는 관람자가 선택하는 경로에 따라 첫 장면이 달라지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입장하면 구기정의 디지털 설치가, 후문으로 들어서면 송수민과 서동욱의 회화가 전면에 배치됩니다. 정소영의 조각은 중심에 위치해 시간과 감정의 흐름을 매개합니다. 전시 제목은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소설에서 따왔으며 끝없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정원을 통해 시간이 직선적으로 흐르지 않음을 제시합니다. 작가들은 단일한 서사를 넘어서 다양한 시간, 감정, 경험이 공존하는 현실을 다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8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프리미엄 케이크 전문점 빌리엔젤이 새로운 형태의 케이크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떠먹는 케이크 시리즈는 냉동 보관 후 아이스크림처럼 떠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K-디저트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포부입니다. 떠먹는 쿠키앤크림 스쿱 케이크와 떠먹는 복숭아 요거트 스쿱 케이크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가운 상태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곽계민 대표는 기존 케이크의 단점을 보완하여 연간 20만 개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재정비하고 북미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 대표는 K푸드와 K디저트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회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수목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서는 체류형 교육 프로그램 가든스테이가 운영됩니다. 숙박과 함께 고산식물이 전시된 알파인하우스를 관람할 수 있으며 다채로운 꽃 전시와 해설 투어도 마련됩니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케스트라와 시네마가든 등 야간 개장 특화 문화행사가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한여름밤의 고흐 기획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 담양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허브식물을 활용한 힐링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상택 한수정 이사장은 다채로운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관련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길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 선수가 최근 타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1일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하며 시즌 타율은 0.251에서 0.248로 떨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스윙 패배를 당하며 6연패에 빠졌고 현재 승률도 5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정우는 최근 뉴욕 매츠와의 경기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했지만 이후 4경기 연속 부진한 타격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여러 차례 아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연장전 끝에 피츠버그가 승리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시리즈에서도 탈출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오디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e스포츠 기업 T1의 행사 LCK 로드쇼 2025 T1 홈그라운드의 메인 파트너사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진행됐으며 스포티파이와 T1의 첫 공식 협업 결과물입니다. T1 홈그라운드는 선수와 팬들이 더욱 가까이 교감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스포티파이는 음악을 통해 e스포츠 세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마이뮤직 MBT1 테스트를 통해 팬들에게 개인화된 음악 경험을 제공하고 팬 메시지 월과 팬미팅 프로그램을 통해 선수들의 음악적 취향과 협업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이에 대해 T1의 주장 이상혁 선수는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어 신선한 경험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탐 타로아 스포티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제너럴 매니저는 e스포츠와 음악은 열정적인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성장해온 문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게임 팬들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와이파이 A8, 802.11bn은 속도보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IEEE는 이 기술의 표준화를 시작했으며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퀄컴과 같은 주요 업체들은 전파 혼잡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기 위해 초고 신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와이파이 7은 이미 높은 속도와 확장성을 자랑하며 시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와이파이 8, 8은 이를 뛰어넘어 최대 23GBps의 이론적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PC가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이동할 때 끊김없는 로밍 기능을 지원하여 데이터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장소나 밀집 환경에서도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접속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EEE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와이파이가 더욱 진화하여 다양한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은 오는 8월 1일부터 17일까지 미술관 야외공원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선보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빛과 백색 건축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공간으로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AI가 바라본 강릉의 자연과 예술이라는 주제로 환상적인 야간 문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감정이 없는 AI가 강릉의 자연 속에서 예술과 감정을 처음 느끼려는 여정을 영상으로 그려냅니다. 개막식은 8월 1일 오후 7시에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전시 투어와 강릉시립교향악단의 금관 6중주 연주로 시작되며 전시장 운영은 오후 9시까지 연장됩니다. 신규만 관장은 미디어 아트를 통해 시민들이 밤에도 문화 공간을 즐기고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롱도르 유력 후보 라민 야말이 서울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한지 플리크 감독이 이끄는 FC 바르셀로나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친선 경기에서 7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번 경기를 통해 2010년 이후 첫 방한 경기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반에만 뛰고 벤치로 돌아간 18세 슈퍼스타 야말은 멀티골을 넣으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그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첫 골에 관여하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도메스틱 트래블과 UEFA 유로 2024 우승 등으로 스타덤에 오른 팀이며 야말은 발롱도르 수상 유력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FC 서울은 조영욱과 야잔이 득점골을 가동했으나 실력 차가 뚜렷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전술적 우위와 라민 야말의 뛰어난 기량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고백의 역사 가오는 8월 29일 공개됩니다.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이 이미 공개되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998년을 배경으로 19소녀 박세리가 평생의 콤플렉스인 곱슬머리를 펴기 위해 작전을 세우며 벌어지는 청춘 로맨스를 다룹니다. 특히 전학생 한윤석과 얽히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조합의 배우 공명, 신은수, 차우민, 윤상현 등이 출연해 풋풋한 청춘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리며 청량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출은 힘을 낼 시간, 10개월의 미래 등의 작품으로 인정받은 남궁선 감독이 맡아 감각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더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특별히 90년대의 레트로한 소품들과 함께 싱그러운 에너지를 전하며 올여름 우리의 마음을 설렘으로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강남대로에 새롭게 문을 연 무신사 스토어 강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8월 1일 공식 오픈한 이 매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1170제곱미터 규모로 약 6천여 개의 패션과 잡화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 여성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차별화된 공간 구성이 돋보입니다. 1층에는 젊은 여성들을 위한 무신사 영과 무신사 걸즈,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모자를 집중 배치한 무신사 캡 클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층 역시 여성 고객을 위한 무신사 포 우먼으로 꾸며졌고 키링과 가방 등의 인기 아이템도 별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강남점의 또 다른 특징은 신진 중소 디자이너 브랜드에게 오프라인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신사는 향후 편집 매장 사업 확대를 통해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기념으로 키귀 스니커즈와 위류가 한정 판매되며 덴마크 유명 디자이너 세실니의 반생과 아식스 협업 모델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무신사 스토어 강남점 소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아시아 첫 대규모 회고전 마크 브래드포드 킵워킹 2 서울 용산 아모레퍼시픽 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4년 독일 함부르크 바노프 순회전의 연장선으로 회화, 설치, 영상 등 40여 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이라는 독특한 예술 세계를 통해 불평등과 권력, 정체성의 균열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거리에서 수집한 재료로 흑인과 퀴어, 도시 하층민의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미용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도 다수 선보입니다. 대표작 파랑 2005년은 파마용 반투명 종이를 활용해 구조적 불평등의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2019년은 범세계적 불평등과 정치적 몰락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눈으로만 보는 예술에서 벗어나 작품 위를 직접 걷고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의 마지막 경기를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친선 경기에서 손흥민은 지난 10년간의 토트넘 생활을 마무리하며 동료들의 행가래를 받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등번호에 맞춰 경기 시작 7분과 77분의 응원가를 불렀으며 후반 20분 교체 아웃되면서 눈물을 보인 손흥민은 벤치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흥민은 동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감정이 북받쳐 울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의 다음 행선지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FC가 거론되며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계약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손흥민은 팬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기대감을 남겼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는 최선을 다해 뛰었고 동료들은 찰칵 세리머니로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룹 트와이스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세계적 뮤직 페스티벌 롤라팔루자 시카고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뜨거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8월 2일 이들은 하루 평균 11만 5천 명이 모이는 대형 공연장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 사브리나 카펜터 등 유명 팝스타들과 함께 헤드라이닝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와이스는 첫 글로벌 페스티벌 무대였지만 월드 투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더 필즈를 시작으로 다양한 히트곡을 연달아 선보였으며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넷플릭스 K-팝 데몬 헌터스의 TAKEDOWN 무대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트와이스는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함께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름철 최고의 간식, 수박을 더욱 맛있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수박에 소금을 살짝 뿌리면 단맛이 더욱 도드라지며 여름철 부족할 수 있는 미네랄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칠리 파우더와 라임즙을 더해 독특한 풍미를 느낄 수 있으며 태국에서는 땡모반이라는 수박 주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수박 스테이크가 있으며 한인 교민들은 수박 김치를 만들어 먹습니다. 일본에서는 버려지는 흰 부분으로 수박 절임을 만들어 단무지 같은 맛을 즐깁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수박, 올여름에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서울의 밤 기온이 30도를 웃돕니다. 이럴 때 건강한 쉼을 원하신다면 대웅제약의 섬마을을 추천합니다. 강원도 홍천 고지대에 위치한 섬마을은 서울보다 평균 6도 낮은 시원한 밤 공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숙박, 식사, 요가와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된 올인클루시브 숲캉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숲의 냉각 효과 덕분에 체감 온도가 도심보다 현저히 낮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도 서울 대비 30%가량 낮아 쾌적한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연중 서늘함을 유지하는 숲속 와인 동굴에서 와인을 즐기며 힐링할 수 있습니다. 섬마을 관계자는 청정한 환경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정한 쉼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소식입니다. 가수 민수현이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셀럽챔프와 IMBC 연예가 공동으로 주최한 최고의 미소천사 셀럽은 투표에서 민수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는 45.18%의 득표율로 당당히 정상에 올랐고 김중현이 그 뒤를 바짝 쫓았으나 아쉽게도 2위에 머물렀습니다. 민수현은 항상 긍정적이고 서글서글한 미소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무대와 일상에서도 그의 따뜻한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매된 정규 2집 이후 더욱 활발히 활동 중인 그는 무대 위에서도 특유의 눈웃음과 행복 에너지를 전하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수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투표의 우승자는 특별한 혜택을 받게 되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팬들과 소통하는 민수현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올여름 여러 스타들이 오랜 로맨스를 마무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 있습니다. 축구 콘텐츠 매체 스코어 90은 손흥민을 비롯해 팀을 떠난 선수들을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해 10년간 활약하며 UEFA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고 레전드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로스앤젤레스 FC와 강하게 연결되며 이적 절차만 남았다는 소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전설 케빈 더 브라위너도 10년 동행을 끝내고 나폴리로 떠났습니다. 루카 모드리치와 토마스 뮬러 역시 각각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에서 오랜 기간 뛰며 팀을 떠났습니다. 특히 제이미 바디는 레스터 시티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올여름 축구계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뮤즈와 손잡고 새로운 굿즈를 출시합니다. 뮤즈는 뮤지엄과 굿즈의 합성어로 이번 협업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전시 공간인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은 삼국시대 국보 금동 방가사유상이 전시된 곳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별과 함께하는 사유의 시간을 주제로 굿즈 7종을 선보입니다. 이들 굿즈는 8월 7일부터 일부 스타벅스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 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백중 기획 담당은 이번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관광 백선 독립유적지 여행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13곳의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의 조선총독부 철거부재 전시공원은 일제 식민통치기관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 잔해를 지하에 매장한 곳으로 일본 제국주의 몰락을 기념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천 중구 계항장 문화지구 등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들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광복기념 자석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국관광 백선에는 독립유적지 외에도 서울 고궁, 인천 차이나타운, 강원 설악산 등 매력적인 여행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 일명 바람의 손자가 메이저리그에서 5경기 연속 장타를 기록하며 뜨거운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6일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4타수 1안타, 시즌 26번째 2루타를 기록하며 시즌 타율을 0.258로 유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피츠버그를 상대로 8대1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팀은 초반 접전을 벌였지만 베일리의 볼넷과 코스의 홈런으로 리드를 잡았고 이후 이정후의 활약에 힘입어 점수를 더욱 벌렸습니다. 특히 로건 웹은 선발 투수로서 6이닝 동안 18삼진을 기록하며 호투하였고 불펜진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하여 전날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N 새 수목 미니 시리즈 퍼스트레이디가 오는 9월 24일 수요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남편이 퍼스트레이디가 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응모와 가족의 비밀을 그려냅니다. 특히 김영환 작가가 6년간 준비한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1차 티저에서는 유진, 지현우, 이민영이 권력과 야망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담겨 있으며 대통령 당선 확정 후에도 이어지는 부부간의 긴장감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드라마는 단순한 정치 이야기를 넘어 욕망과 배신, 복수와 사랑까지 포괄하는 스펙터클한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BMW 코리아가 새로운 플래그십 순수전기 스포츠 액티비티 비클 BMW UiX를 공식 출시합니다. 이번 모델은 더욱 세련된 디자인과 향상된 전력 효율 및 주행 성능을 자랑하며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외관은 대각선 무늬의 BMW 키드니 그릴과 M 스포츠 디자인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특히 X드라이브 60 및 M70 X드라이브 모델에는 친환경 천연가죽을 활용한 인테리어 디자인 스위트 사양이 적용되어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가격은 X드라이브 45 모델이 1억 2,480만원부터 시작하며 고성능 M70 X드라이브는 1억 7,770만원입니다. BMW 뉴 iX는 최신 전기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한강공원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의 주요 라면 회사들이 이를 마케팅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라면 대표 3사는 한강공원에 각각 브랜드 부스를 설치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한강버스 압구정과 뚝섬, 선착장에 해피냠냠 라면 가게를 운영 중이며 농심은 여의도와 잠실 선착장에 너구리의 라면 가게를 조성했습니다. 삼양식품은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에 브랜드 부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신제품, 탱글을 앞세워 불닭볶음면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강에서의 즐거운 라면 경험이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성동구는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성동힐링센터 휴 여수캠프에 새로운 카라반 6대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펜션동과 더불어 객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카라반은 최대 4인이 이용 가능하며 TV, 와이파이,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성수기 주말 기준으로 1박에 4만원이며 국가유공자와 65세 이상은 50% 할인됩니다. 성동구민과 직장인 누구나 구청 누리집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정원호 구청장은 이번 확충이 많은 이들에게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을 위한 특별 헌정 영상을 공개하며 그의 이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로 영구 이적하며 토트넘과의 10년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클럽은 그가 유럽축구연맹 UEL 우승,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푸스카스상 수상 등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기에서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떠났고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LAFC의 비전과 열정에 감명을 받아 이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그는 새로운 커리어를 LA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팬들과 함께한 지난 10년을 기념하며 토트넘은 그의 입단 순간부터 영광스러운 골들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팀에서도 뜨거운 응원을 기대하며 활약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송기정 선수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특별 전시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차지한 송기정 선수는 당시 일본의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올라야 했지만 자신이 한국인임을 알리려는 강한 의지를 엽서 서명으로 남겼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특별전을 개최, 그의 여정을 담은 다양한 전시품과 인공지능 AI 기술로 재현된 영상 콘텐츠를 통해 그날의 감동을 생생히 전달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최초 공개된 손 선수의 서명 엽서와 1936년 올림픽 금메달,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 등 역사적인 유물들이 소개됩니다. 청동투구는 당시 올림픽 우승자에게 수여될 예정이었으나 손 선수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오랜 노력 끝에 1986년 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민족의 유산으로 기증받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송기정 선수의 뜨거운 의지와 신념을 다시금 되새겨보길 바랍니다. 춘천 청평사는 전설, 산수, 건축이 한데 어우러진 천년 고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당나라 태종의 딸과 평민 청년의 설화를 전하는 벽화와 함께
자연 암석으로 된 거북바위 등 다양한 전설이 전해지는 곳입니다. 또한 오봉산을 따라 흘러온 물줄기가 만들어낸 구성폭포는 9가지 소리를 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평산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로, 특히 회전문은 고려시대 건축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보물로 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문 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청평산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문화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에버랜드가 세종예술아카데미와 손잡고 특별한 테마 콘서트, 클래식 사파리를 31일 세종문화회관 체인버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동물 이야기와 클래식 음악이 어우러진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동물의 사육제로 잘 알려진 생상의 음악과 함께 루로이 앤더슨의 춤추는 고양이 등 14곡의 클래식 명곡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 김도형 주키퍼가 동물 생태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며 공연에 참여합니다. 공연 중에는 관련 동물 영상이 상영되어 마치 사파리 탐험을 떠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삼성물산 김세현 그룹장은 아이들이 클래식을 통해 동식물에 대해 배우면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한소희와 전종서의 신작 프로젝트 Y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제50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TIFF에서는 이환 감독의 이 영화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약 39초의 영상 속에서 두 배우는 각각 미선과 도경으로 분하여 강렬한 연기를 펼칩니다. 검은 돈에 손을 대며 사건의 긴장감을 높이는 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두 여자, 하나의 강도 사건, 후회 없음이라는 문구가 더해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소희와 전종서의 강렬한 케미스트리와 개성 넘치는 비주얼은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프로젝트 Y는 범죄 누아르 장르로 가진 것 없는 여자들이 금괴를 훔쳐 밑바닥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토론토 영화제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되어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됩니다.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손흥민의 LAFC 입단을 축하했습니다. 다저스는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의 LAFC 합류를 환영하며 김혜성과 토미 에드먼의 축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혜성은 손흥민이 같은 LA 지역에서 뛰게 돼 기쁘다고 전했고, 에드먼은 많은 팬들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LAFC와 2027년까지 2년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454경기 173골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남겼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여름 토트넘과 이별하며 감동적인 고별전을 치렀던 그는 이제 미국 무대에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한편 다저스의 김혜성은 부상에서 회복 중이며 곧 복귀가 예상됩니다. 김혜성은 시즌 초반 활약했으나 어깨 부상으로 잠시 이탈했으며 현재 복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세희가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다시 출연하여 그녀만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입니다. 이세희는 방송에서 엉뚱한 일상으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집에서는 메모가 빼곡히 적혀있고 고장난 정수기 등 엉뚱함이 여전합니다. 얼음틀에 물을 받다가 넘쳐도 동요하지 않고 반대로 적힌 책 표지를 읽는 등 유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세희는 반려견과 산책하며 부러진 우산을 들고 등장하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니트에 물을 묻히며 풀숲에 눕기도 합니다. 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햇빛을 피하는 모습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매니저와의 끈끈한 케미도 주목할 만합니다. 직접 요리한 수육을 먹여주며 매니저의 건강을 위한 소원초를 태운 사연도 전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은 9일 오후 11시 10분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 영화의 결정적 순간들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영화사를 빛낸 거장들을 초청해 그들의 대표작을 조명합니다.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감독 및 주요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창작 배경과 아시아 영화의 미학적 의미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자파르 파나히, 지아 장커, 박찬욱 등 아시아 영화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영화제를 석권하며 아시아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온 인물들로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네마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영화 1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영화의 흐름을 재조명하고 그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온 기획이 지속됩니다. 총 119편이 선정된 작품 리스트는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해운대구 영화위전당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스포츠 서울의 이상배 전문기자입니다. 프리미엄 바스크 치즈케이크 브랜드 카나비 치즈케이크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팝업 스토어를 엽니다. 이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오픈 10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행사로 카나비 치즈케이크의 첫 오프라인 공식 팝업입니다. 카나비 치즈케이크는 유럽과 런던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경력을 쌓은 이수영 셰프가 이끄는 디저트 브랜드로 특히 개그맨 정종철이 극찬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팝업에서는 시그니처 제품인 미디엄 레어 바스크 치즈케이크를 비롯해 피스타치오 바스크 치즈케이크와 제로슈가 블루베리 콩포트 잼 등을 선보입니다. 디저트와 잘 어울리는 카나비 라거, 맥주도 함께 제공되며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챔피언 리버풀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발목을 잡혔습니다. 팰리스는 10일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커뮤니티 실드에서 리버풀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024-2025 시즌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출전한 팰리스는 같은 시즌 EPL 챔피언인 리버풀을 꺾으며 2시즌 연속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경기 초반 리버풀이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팰리스는 곧바로 동점을 만들고 후반에도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승부차기로 끌고 갔습니다. 승부차기에서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와 알렉시스 메갈리스터가 실축하며 결국 팰리스가 3대2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크리스탈 팰리스는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커뮤니티 실드 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예능의 거장 나영석과 김태호 PD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15야를 통해 공개된 4호 미팅 1편은 연예 예능의 새로운 판도를 열고 있습니다. 나영석 PD는 CJ ENM에서, 김태호 PD는 TEO에서 각각 활동 중이며 이번 협업은 두 예능 거장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4호 미팅은 연예 예능 형식을 취하지만 제작진이 직접 출연자로 참여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에그이즈 커밍과 TEO의 PD들이 맞선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호기심을 자극하며 나영석과 김태호 PD가 관찰자 및 MC로 활약합니다. 이들의 과몰입한 반응은 프로그램에 독특한 매력을 더하고 있으며 단순한 유튜브 콘텐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의 협업 가능성에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포르쉐 코리아는 서울 성동구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포르쉐 서비스 센터 성수를 운영하며 골프 라운지와 VIP 라운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합니다. 마티아스 부세 대표는 브랜드 경험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스텔란티스 서머하우스 캠페인을 통해 도심 속 바캉스를 선사하며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에 세계 최초로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인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고급 라이프 스타일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고객에게 정제된 우아함과 휴식을 제공합니다. 또한 르노 코리아는 르노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람과 일상을 중심에 둔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고객의 일상 속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하기 위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2025 강릉 국가유산야행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강릉대도호부과와 서부시장, 명주동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가유산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주최하고 강릉문화원이 주관하며 10주년을 맞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콘텐츠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역사 문화시설 개방 및 전시, 체험, 공연 등 밤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드론 라이트쇼에서는 10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국가유산과 지역 정체성을 표현할 것입니다. 행사 권역은 명주동까지 확대되어 골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정취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간식 포장마차와 전통주 체험존 등이 마련되어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김홍규 시장은 지역 골목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다층적 야간 행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기억을 선사할 이 행사를 기대해주세요. 템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이 메이저리그에서 다시 한번 리드오프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하성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애슬레틱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합니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17일 이후 약 695일 만에 리드오프 복귀입니다. 최근 부진했던 챈들러 심슨 대신 김하성이 리드오프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선 시애틀 경기에서는 홈런과 적시타를 기록하며 타율을 0.218로 회복한 바 있습니다. 템파베이는 김하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고 이날 상대할 애슬레틱스의 선발 투수는 좌완 제프리 스프링스입니다. 과연 김하성이 이번 경기를 통해 팀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웬즈데이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한 기자간담회에는 팀 버튼 감독과 배우 제나 오르테가, 에마 마이어스가 참석해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시즌2는 네버모어 아카데미에 돌아온 웬즈데이 아담스가 미스터리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팀 버튼 감독은 한국은 창의적인 분위기와 멋진 사람들이 있는 나라라며 한국 방문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제나는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팬들을 만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즌2에서는 가족관계에 더 깊이 파고들고 새로운 배우들의 합류로 신선함을 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니드 역의 에마는 완전한 늑대 인간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며 기대를 높였습니다. 시즌2 파트 1은 이미 공개되었으며 파트 2는 9월 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정석, 요아정, 이 창업 3년 만에 680개 매장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요아정은 대형 브랜드가 지배하던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배달 전문으로 출발한 이 브랜드는 현재 전국적으로 매장을 확장하며 지난해 말에만 374곳이 신규 개점되었습니다. 요아정의 성공 비결은 낮은 진입 장벽과 간편한 운영 시스템, 그리고 웰빙 열풍 속에서 건강 간식 이미지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배달 후 품질 저하가 적어 온라인 주문 비중이 높고 계절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호주, 홍콩, 중국 등에 진출하며 글로벌 확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후발 브랜드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이 트립닷컴의 제1회 2025 관광혁신상에서 전세계 열대 혁신관광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상은 전세계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별마당 도서관은 문학과 예술, 여행을 결합한 예술 혁신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도서관은 인상적인 13m 높이 서가와 7만여 권의 장서를 자랑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을 대표하는 포토스팟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홍종민은 별마당 도서관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것은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여행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외래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페예노르트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황인범이 도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예노르트는 페네르바체와의 경기에서 2대5로 대패하며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양팀은 1승 1패로 맞섰지만 합계 스코어에서 앞선 페네르바체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황인범은 정확한 프리킥으로 센터백 와타나베 츠요시의 헤딩골을 돕는 등 인상적인 활약을 보였으나 후반전에 페네르바체가 연속 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개인 기량 차이가 승패를 가른 이번 경기에서 페예노르트는 유로파리그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UCL 본선행은 좌절됐지만 황인범은 앞으로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배우 김고은과 박지현이 주연을 맡은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현 2호는 9월 12일 공개됩니다. 이 드라마는 20년에 걸친 복잡한 우정을 그리며 서로를 동경하고 질투하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김고은과 박지현의 섬세한 연기는 물론 조영민 감독의 연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선망과 원망 사이 라는 문구와 함께 두 인물이 흐릿하게 처리된 상대방의 사진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10대 시절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삶을 스쳐왔으며 두 번의 절교와 재회를 통해 감정의 연대기를 그려낼 예정입니다. 예고편에서는 상현이 은중에게 모진 말을 던지고 은중이 원망 섞인 말로 맞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조영민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과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떠올리고 이해와 용서 과정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은중과 상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정의 서사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가이자 뷰티 인플루언서인 다니아 모하메드가 한국을 방문해 고국 문화를 즐겼습니다. 다니아는 넷플릭스 인기 리얼리티 시리즈 두바이 블링에서 자수성가 사업가로 등장하는 셀럽으로 이 프로그램은 두바이의 럭셔리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며 시즌3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녀는 한국 브랜드 셀리맥스의 초청으로 방문해 K-뷰티 문화를 체험하며 놀랍다는 감탄을 전했습니다. 스킨케어 제품 체험과 제조 과정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높은 품질을 직접 확인한 그녀는 중동에서 K-뷰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산책하며 전통 찻집도 방문했으며 제주 갈치 요리를 가장 맛있게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뷰티 시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셀리맥스는 이를 발판 삼아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 셀리맥스 대표는 중동 시장이 K-뷰티의 미래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라며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장기 파트너십인 현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티스트 타바레스 스트란의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 열리며 현대 프로젝트 아트 플러스 테크놀로지 프로그램의 6번째 전시입니다. 바하마 나소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스트란은 예술과 과학, 정치의 교차점에서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내는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의 서사를 중심으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선보이는 첫 대규모 미술관 전시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형 네온 조각 작품 등 20여 점의 신작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포용적 미래를 조망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CMA 관장은 스트란이 가장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가 중 한 명이라며 현대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헤럴드 경제의 박혜림 기자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월트 디즈니 컴퍼니와의 글로벌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스타워즈 등 디즈니의 대표작 약 100편이 웹툰 형식으로 재탄생하여 네이버 웹툰 플랫폼에서 공개됩니다. 이러한 협업은 디즈니 퍼블리싱 파트너십 중에서도 역대급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 디즈니 수석부사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8천만 명 이상의 웹툰 월간 활성 이용자들과 Z세대와의 접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수 네이버 웹툰 CSO는 모바일 세대에 최적화된 웹툰 포맷으로 전설적인 작품들을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네이버 웹툰 본사 웹툰 엔터의 하반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일본 시장에서의 유료 콘텐츠 매출 증가가 실적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김중구 대표는 다양한 만화를 제공하는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박혜림 기자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UEFA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경기의 주역은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3분 교체 투입되어 후반 40분 비티냐의 패스를 받아 예리한 슈팅으로 추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후 승부차기에서도 4번 키커로 나서 성공적으로 골을 넣으며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창단 첫 슈퍼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번 활약은 이강인의 팀 내 입지에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PSG는 이제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가을 가수 임영웅이 새로운 정규 앨범 I'm Here로 2로 돌아옵니다. 3년 만에 발매되는 이번 앨범은 발라드, 트로트, 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고 있으며 임영웅은 CD 없는 앨범북 형태로 이를 선보입니다. 소속사는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CD를 감상하기 어려운 환경과 환경 문제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또한 전국 투어도 예정되어 있으며 인천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서울에서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컴백 프로모션도 독특합니다. 음원 발매 전날 전국 CGV에서 청음회를 열고 남산 서울타워와 뚝섬한강공원에서는 조명과 드론쇼가 펼쳐집니다. 여러 방송사에서도 임영웅과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신세계 총괄회장 임영희의 장녀, 애니, 본명 문서윤, 가 올데이 프로젝트 활동 중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소의 부드러운 파우더 브러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 코스메틱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애니는 해당 방송에서 다양한 한국 로드샵 화장품을 사용하며 한국 로드샵이 최고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애니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자신의 메이크업 루틴을 공개했으며 메디힐 앰플 마스크와 셀퓨전 시 스킨 플레미쉬 밤 인텐시브를 통해 피부색을 잡았습니다. 쉐딩에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과 지방시 루스 파우더를 사용했습니다. 다이소는 최근 뷰티 상품을 800종으로 늘리며 강력한 로드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유통업계가 다양한 애국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가장 오래된 태극기, 애니 태극기를 미디어 아트로 상영하고 초대형 태극기를 통해 광복의 의미를 전달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독립기념관에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편의점 GS25는 광복 80주년 도시락 캠페인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기부하고 특별 제작된 키보드 키캡을 증정합니다. CU는 태극기 도시락 캠페인으로 조성된 기부금을 독립운동가 구철성 선생의 후손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하며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해 광복절 기념 영상을 송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마트 노브랜드는 간송미술문화재단과 협업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제품 패키지에 담아 선보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선수는 바로 손흥민입니다. 영국 매체 토크스포츠에 따르면 LAFC의 공동회장이자 단장인 존 소링턴은 손흥민의 유니폼이 현재 전 세계 모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선수 유니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까지 제쳤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MLS 셀러리캡 적용을 받지 않는 지정선수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적료는 2,6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투입 6분 만에 첫 슈팅을 시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의 영입이 상업적 성공뿐 아니라 경기력과 트로피 획득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영화들이 관객을 만납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통해 무장 독립투쟁의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며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동시 개봉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재능 기부로 참여했습니다. I Can Speak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담아 8년 만에 재개봉하며 강렬한 울림을 전합니다. 또한 AI 기술로 광복 당시의 함성을 재현한 처음 듣는 광복은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백산 안희재의 생애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재조명됩니다. 이 영화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높은 습도로 지친 여러분께 숲에서의 휴식을 추천드립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여름철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전국의 숲 3곳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남 통영 나폴리농원입니다. 이곳은 편백나무가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신발을 벗고 편백톱밥이 깔린 숲길을 맨발로 걸으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북 제천 국립제천치유의 숲입니다. 해발 540m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활인신방 숲테라피가 눈길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입니다. 이곳은 200년 이상 된 금강송이 보존된 곳으로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인 금강송 에코리움에서 심신 정화 프로그램, 버스 스테이를 통해 힐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이 숲들은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여름철 피로를 푸는 데 안성맞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반영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국유화 검토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나스닥과 다우존스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7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구재와 서비스 물가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미국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집중 투자하며 중국 기업 비중을 줄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등 주요 기관들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지분을 확대했고 엔비디아와 같은 미국 핵심 기술주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인텔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지원 가능성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팹 건설 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 속에서 국유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수익 일부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과 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일 전망입니다. 니콘 이미징 코리아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Z5-2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레시피를 버튼 한 번으로 선택할 수 있어 초심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돋보입니다. Z5-2는 플래그십 모델급 성능을 200만원대 가격에 제공하여 입문자들에게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엑스피드 7 화상 처리 엔진을 탑재해 전작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10배 향상되었으며 딥러닝 기반 AI 기술로 9가지 피사체 유형을 자동 감지하고 고정밀 고속 자동 초점을 지원합니다. 특히 니콘 이미징 레시피 기능은 유명 사진가들의 설정값을 다운로드해 다양한 사진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젊은 세대에서 카메라 구입이 증가하면서 Z5-2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 1 개막전에서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며 코리안 더비가 펼쳐졌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 위 이강인과 낭트의 권혁규, 홍현석이 경기에 나섰는데요. PSG는 낭트를 1대0으로 꺾으며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이강인은 선발 출전하여 61분을 소화하며 팀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패스 성공률은 92%로 돋보였습니다. 반면 낭트의 권혁규와 홍현석은 각각 79분과 32분 동안 뛰며 팀의 수비를 지켰습니다. 비록 PSG가 경기를 주도했지만 낭트도 최선을 다해 맞섰습니다. 경기의 유일한 골은 후반 22분 비티냐의 슈팅이 굴절되어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PSG는 리그 5연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룹 엔하이픈이 북미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들은 8월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BMO 스타디움에서 엔하이픈 월드 투어 워크 더 라인 공연을 펼쳤습니다. 뉴욕, 시카고, 휴스턴, LA 등 4개 도시에서 총 7만 7천 명의 관객이 모였으며 특히 LA 공연은 약 2만 2천석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렬한 무대와 다채로운 음악 스펙트럼을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영어곡, 루즈, 스위트 베놈 등을 열창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엔하이픈은 LA의 에너지를 잊지 않겠다며 다음 무대를 기약했습니다. 이어지는 유럽 투어는 런던 O2 아레나를 시작으로 유럽 주요 도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싱가포르와 서울에서 월드 투어 피날레를 장식할 계획입니다. Y2K 열풍이 식지 않으며 홀터넥과 원숄더 디자인의 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패션 플랫폼 29CM에서는 홀터넥 관련 상품 검색량이 전년 대비 133% 증가했고 거래액은 226% 상승했습니다. 홀터넥 디자인은 목 뒤에서 묶는 형태로 어깨와 등을 드러내어 단독 착용 또는 다른 옷과 레이어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착용으로 인기가 더욱 높아졌으며 특히 그룹 아이즈원의 권은비와 하트시그널 사이 이주미 변호사가 착용한 제품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또한 원숄더 디자인도 인기 상승 중이며 관련 상품 거래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긴 여름철 데일리룩뿐만 아니라 휴양지나 페스티벌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9CM 관계자는 이러한 스타일의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해의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302km의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남해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여유로운 여행을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설리마을입니다. 이곳은 번잡함 없이 조용히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설리 스카이워크에서 아찔한 스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 마을입니다. 이국적인 풍경과 독일식 음식이 어우러져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1960년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랭이 마을에서는 계단식 눈밭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 먹거리를 두루 갖춘 남해는 늦은 휴가를 보내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이재성이 마인츠의 2025-2026 시즌 첫 공식 경기에 출전해 팀의 승리를 지켰습니다. 마인츠는 디나모 드레스덴과의 대회급의 포칼 1라운드에서 1형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이재성은 후반 교체 투입돼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서 그는 친선 경기에서 부상으로 광대뼈 골절을 당했지만 빠르게 회복하며 복귀했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계속하며 회복 중이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딤 아미리의 결승골이 터지며 마인츠는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드레스덴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골키퍼 로빈 챈트너의 침착한 선방이 돋보였습니다. 보 헨릭손 감독은 경기 막바지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으나 팀은 끝까지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마인츠는 이번 승리로 분데스리가 개막에 앞서 긍정적인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룹 가치가 연말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제작사 잼스톤 E&M은 8월 19일 가치가 올해 서울과 부산에서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가치는 2022년 가치온을 시작으로 매년 연말 콘서트를 이어오며 올해까지 4년 연속 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리빙 레전드로 불리는 갓지의 변함없는 팀워크와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챕터 제로에서는 멤버 손호영과 김태우가 공동 디렉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으며 KSPO 돔의 360도 개방형 무대로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세대를 잇는 연결과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러닝이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으면서 러너들의 패션도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러닝복은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스타일까지 챙긴 다양한 아이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채색 대신 밝고 강렬한 색상의 러닝 위류와 형형색색의 러닝화가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히 야간 운동 시 빛을 반사하는 제품이나 스커트형 러닝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들은 컬러풀한 제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으며 액세서리 또한 스타일 요소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러너 패션의 이러한 변화는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러닝은 이제 건강과 취미를 넘어 패션이 결합된 일상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스포츠 브랜드들은 퍼포먼스와 라이프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으며 봄, 가을 시즌에는 더욱 트렌디한 패션 연출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추석 연휴 한국인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를 전해드립니다. 스카이스캐너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의 응답자가 이번 추석에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테마는 힐링입니다. 해변, 스파, 온천 등에서의 휴식과 재충전을 원하는 응답자가 절반에 달합니다. 선호하는 여행지는 단거리 해외로 46%가 이를 선택했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제시카 민 스카이스캐너 전문가는 항공권 예약 시 인원수를 먼저 입력해 총 금액을 비교할 것을 조언합니다. 추천 여행지로는 아이와 함께 떠나기 좋은 베트남 푸꾸옥, 3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일본 홋카이도, 혼자 혹은 친구와 함께하기 좋은 태국 치앙마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석 연휴 여행 트렌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예선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츠르베나즈베즈다가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경기에서 즈베즈다는 키프러스의 파포스에 1대2로 패하며 탈락 위기에 놓였습니다.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예선에서 홈 경기를 잃은 즈베즈다는 일주일 뒤 열릴 파포스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경기 초반 파포스의 주앙 코레이라가 중거리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페페가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기록했습니다. 즈베즈다는 브루누 두아르테의 골로 추격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한편 파포스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며 이번 시즌 UCL 예선에 참가하게 되었으며 다비드 루이스 등 강력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설령우 선수는 풀타임 출전했으나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제 설령우는 울산 선배인 미슬라프 오스리치와 함께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북극성에서 이상희와 주종혁의 캐릭터 스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전지현이 연기하는 유엔 대사 문주가 대통령 후보 피격 사건의 배우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상희는 문주의 충직한 보좌관 여미지 역을 맡아 감초 같은 매력을 발휘하며 문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함께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주종혁은 문주의 경호실장 박창희로 출연하여 엘리트 경호원으로서의 모습을 선보입니다. 그는 문주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강동원이 연기하는 산호와의 긴장감을 그려냅니다. 북극성은 9월 10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총 9개의 에피소드로 공개됩니다. 제철을 맞은 해꽃게를 두고 대형마트 간 치열한 가격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금어비가 해제됨과 동시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가 각각 초저가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요. 롯데마트는 21일부터 27일까지 서해안 해꽃게를 100g당 992원에 판매하며 산지 직송으로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같은 기간 햇가을 슈퍼위크를 열고 22일부터 24일까지 빙장 해꽃게를 100g당 790원에 한정 판매합니다. 이마트 또한 10년 내 최저가로 알려진 700원대 가격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꽃게 초저가 경쟁이 다시 한번 펼쳐질 전망입니다. 유통업계는 다음 주에도 가격 인하 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은빛 억새의 향연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팜파스그라스가 화려하게 만개하여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가을 정취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팜파스그라스는 남아메리카 평야지대가 원산지로 높이 1.3m까지 자라는 벽화의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부드러운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 물결처럼 출렁이는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천리포수목원은 1979년 국내 최초로 이 식물을 도입해 46년째 아름다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수목원의 대표적인 가을 명소로 자리 잡은 팜파스그라스 군락은 매년 이맘때면 탐방객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을의 초입, 천리포수목원을 가득 채운 팜파스그라스는 한국 자연과 어우러져 특별한 풍경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아나운서입니다. 삼성전자가 9월 갤럭시 펜 에디션 FE 라인업을 확장합니다. 먼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 3 FE는 9월 5일 미국과 유럽에서 출시되며 국내에서도 곧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149.99달러로 예상되며 다양한 기능과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 기능과 갤럭시 AI를 지원하며 구글 제미나이와의 통합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 S25 FE도 준비 중입니다.
이 제품은 갤럭시 S25 플러스와 동일한 6.7인치 디스플레이와 엑시노스 2400 프로세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뛰어난 카메라 성능과 방수방진 기능도 갖추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펜 에디션 시리즈는 이전 모델보다 가격이 다소 높지만 향상된 AI 기능으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애플 에어팟 4와의 경쟁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펜 에디션 제품들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에서 창단 이래 처음으로 결승 진출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광주는 20일 홈 경기에서 부천FC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지난해 울산 HD에 패해 좌절됐던 결승 진출의 꿈을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광주는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K리그2 부천은 이번 패배로 인해 2차전에서 최소 3골을 넣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에서는 전북현대와 강원FC가 맞붙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팀 중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할지는 오는 27일 강릉 하이원 아레나에서 열리는 2차전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으며 특히 이승우와 구본철의 골이 주목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이 쿠팡플레이 시리즈 직장인들 시즌2에 출연합니다. 8월 23일 공개되는 3화에서는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선수들이 DY기획의 사무실에 등장해 예측 불가한 활약을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배우 권나라의 등장으로 DY기획 사무실의 분위기가 크게 변화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반응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고편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월드클래스 슈퍼스타 손흥민과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이 광고 제안에 나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수지와 함께하는 손흥민의 유쾌한 모습과 DY기획 직원들의 즉흥 애드립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나라가 쏟아지는 질문에 긴장하는 모습과 DY기획 대표 신동엽이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 연결을 시도하는 장면은 다음 회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차 SUV 세닉 이테크 100% 일렉트릭 위 가격과 보조금을 확정하고 21일부터 고객 인도를 시작합니다. 세닉 이테크의 가격은 세제 혜택 적용 후 테크노 5,159만원, 테크노 플러스 5,491만원, 아이코닉 5,955만원이며 지역별 보조금을 반영하면 4,067만 4,716만원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4,678만원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4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며 상품성을 인정받았으며 르노그룹 전기차 자회사 암페어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최고 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00Nm의 전기 모터를 적용해 뛰어난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제품으로 최대 460km 주행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 약 34분 만에 배터리 용량을 크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소방 당국과 함께 개발한 파이어맨 액세스를 통해 화재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실내 공간과 현대적 디자인도 돋보입니다. 낮은 벨트라인과 우아한 실루엣으로 공기 역학적 성능까지 고려한 점이 특징입니다. 프로마주리는 프랑스어로 치즈를 의미하며 유럽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진 치즈 문화를 상징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무브먼트는 이탈리아 전통 방식으로 신선한 치즈를 제공하는 공방이자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DOP 인증을 받은 원유를 사용해 매일 신선한 치즈를 제작하며 소비자에게 신선함을 제공합니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스트라치아텔라와 무브라타가 있으며 다양한 치즈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우 치즈, 치즈플로, 체크인 치즈와 같은 다른 전문점들도 주목받고 있으며 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수제 치즈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든 신선한 치즈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KBS2 수목 드라마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가 글로벌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인기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꽃미남으로 변신한 여자친구 김지은과 그녀를 포기할 수 없는 박윤재의 대환장 로맨스를 그립니다. 이 작품은 라쿠텐 비키에서 공개 3주차에 64개국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K상상 초월 성별 체인지, 로맨스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첫 키스신과 삼각 대치, 머리채 싸움 등 시선을 사로잡는 명장면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김지훈의 외할머니 집을 방문하는 장면이 예고되어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글로벌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내 여자친구는 상남자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밤 9시 50분 KBS2에서 방송됩니다. 에이수스가 독일 쾰른에서 열린 게임스컴 2025에서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는 ROG 랩을 10따로 플래그십 GPU인 ROG 매트릭스, 지포스 RTX 5090과 외장 GPU도 차세대 메인보드 ROG 크로스헤어 X872 히어로 BTF, 초고주사율 모니터 ROG 스트릭스 올레드 PG27AQWPW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RTX 5090은 엔비디아 DLSS의 4성능 향상과 크리에이터 특화 플랫폼 엔비디아 스튜디오를 지원하며 최대 공급 전력은 600W에 달합니다. 외장 GPU 독 ROG XG 스테이션 3은 썬더볼트 5 인터페이스로 고사양 환경을 지원하며
메인보드는 케이블 연결부를 후면으로 배치한 BTF 플랫폼을 AMD 기반에서 구현합니다. 에이수스 관계자는 이번 발표가 그래픽카드 30주년을 기념하며 AI 게이밍 크리에이티브 워크로드 수요에 대응할 차세대 하드웨어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데일리 최규리 기자입니다. 성수동을 거닐다 보면 초록색 올리브영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성수 한복판에 위치한 올리브영 앤 성수는 K뷰티의 성지로 자리잡아 평일에도 많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이곳에는 특정 고객만 출입할 수 있는 VIP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최근 6개월간 누적 구매액에 따라 블랙과 골드 등급으로 나뉘어 입장이 가능합니다. 라운지에서는 음료와 디저트를 무료로 제공하며 차분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매력적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공간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올리브영은 이를 통해 높은 구매력을 지닌 고객을 붙잡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유통업계에서 소비 경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봉한 미국 드라마 버터플라이가 경북 안동의 오지 맹개마을에서 촬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제작한 6부작 시리즈로 서울과 부산 등 한국 여러 지역에서 촬영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낯선 장소인 안동 맹개마을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맹개마을은 귀농한 박성호 대표 부부가 가꾼 체험 휴양마을로 외부인은 얕은 강을 건너 트랙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육지 속섬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과거를 숨기며 한국 전통주와 보트를 만들며 살아가는 곳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통주, 진맥소주도 한국 음식과 함께 등장합니다. 지난 13일 전세계에 스트리밍으로 공개된 버터플라이는 22일 국내에서는 TVN을 통해 방영됩니다. 출연진으로는 데니얼 대 킴, 김태희, 박혜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 소식입니다. 이정우는 25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2025 메이저리그 밀워키전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1안타와 1볼넷을 기록하며 맹활약했습니다. 특히 6회 말 득점권 위기에서 브랜든 로크리지의 타구를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내며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이정우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기회에서 엘리엇 라모스가 역전 적시타를 때려 샌프란시스코는 밀워키의 4대3으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 로비 레이는 5이닝 동안 제 몫을 다했고 불펜진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정우의 시즌 타율은 현재 0.259이며 OPS는 0.730입니다. 그의 공수 활약 덕분에 팀은 중요한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신곡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임영웅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번째 정규 앨범 I am Hero 2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앨범 티저에는 불꽃을 손에 든 임영웅의 모습과 다양한 스타일이 담겨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반짝이는 배경과 함께 모험을 떠나는 듯한 그의 모습이 신곡과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I am Hero 2는 오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각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콘텐츠도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또한 임영웅은 이번 앨범으로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으며 오는 10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광주, 대전, 부산에서 열립니다. 코오롱야외 음악당에서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청년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청년 버스커와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 음악회라는 주제로 청년 뮤지션들에게 무대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연은 코오롱야외 음악당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며 방문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싱크인과 알비 버스킹, 믹스테이프가 무대에 오르고 10월에는 한페이지와 다시 믹스테이프가 관객을 만납니다. 발라드와 어쿠스틱 음악으로 가을 감성을 전하며 도심 속에서 쉼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단, 우천시에는 공연이 취소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새롭게 선보인 스타벅스 생크림빵 2종이 출시 이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스타벅스 앱을 통해 딜리버스 배달로 처음 선보인 이 제품은 이후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공식 출시되었으며 단 2주 만에 누적 판매량 1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매장이 아닌 딜리버스와 온라인 채널에서만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생크림빵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개발되었으며 온라인과 배달 전용으로 제공되는 냉동 상품입니다. 해동 후에는 카페급 디저트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이 차별점으로 꼽힙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으로 갈랐을 때 크림이 풍부하게 차있다 는 등의 긍정적인 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단갈시약 콘텐츠와 잘 맞아 바이럴 효과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가로 부드러운 카스텔라 롤케이크도 주목받고 있으며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의 일본 내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대회를 중계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 야구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MLB.com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스포츠 생중계를 하게 되며 2026 WBC 모든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할 예정입니다. 이전 대회의 중계권료는 약 30억 엔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는 그 금액이 몇 배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 프로야구기구 NPB는 지상파와의 동시방송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스포츠 중계권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OTT 플랫폼의 스포츠 영역 확장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2026 WBC 중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OTT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B가 일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와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 경기에서 B는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MLB 사무국 공식 SNS는 BTS의 V가 다저스에서 시구를 앞두고 오타니 쇼헤이를 만났다는 글과 함께 두 사람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나란히 서 있으며 포토타임을 마친 후에는 악수를 나누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만남에 대해 누리꾼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표했습니다. 한편 B에 이어 오는 27일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로 이적한 손흥민이 시구에 나설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퍼플 하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건강보험 체계와 사회적 불안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 캐시는 당뇨병 환자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루크는 과거 마약 중독으로 인한 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졌지만 생존을 위한 위장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관계는 점차 진심으로 변하며 캐시는 루크의 파병 경험을 노래로 만들며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루크가 폭탄에 맞아 중상을 입으며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진정한 부부가 되지만 영화는 시스템의 문제를 사랑이라는 결말로 봉합하며 비판받습니다. 이처럼 퍼플 하트는 청년 세대의 고통을 다루면서도 보수적 가족 서사로 마무리되어 반쪽짜리 영화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창작자는 관객의 불안을 끌어올려 공감과 위로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영화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물어야 할 질문으로 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입니다. 최근 접이식 선글라스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며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래는 러너와 등산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던 이 제품은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나 일상에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착용한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힙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스타일의 지그재그에서는 관련 거래액이 전월 대비 105% 증가했고 무신사와 W 컨셉에서도 검색량이 늘었습니다. 몽벨의 트래킹 선글라스는 이미 여러 차례 완판을 기록했으며 젠틀몬스터의 포켓 컬렉션도 출시 후 대부분 품절되었습니다. 또한 다이소와 유니클로 등의 저렴한 대체 상품도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유로바스켓 2025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ESPN은 이 대회에서 눈여겨볼 선수로 니콜라 요키치, 야니스 아데토쿤보, 루카 돈치치를 포함한 스타들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세르비아의 니콜라 요키치는 MVP 3회의 경력을 가진 NBA 슈퍼스타로 세르비아를 이끌고 우승을 노립니다. 또한 그리스의 아데토쿤보는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의 성적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슬로베니아의 돈치치는 이번 여름 다이어트에 성공하며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프란츠 바그너, 독일, 알파렌 생군, 튀르키예 등 다양한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활약할 예정입니다. 유럽 국적 NBA 스타들이 자국 국가대표팀에 합류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9월 15일까지 이어질 유로바스켓에서 어떤 팀이 정상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넷플릭스 영화 사마귀가 9월 26일 공개를 확정하며 티저 포스터와 예고편을 선보였습니다. 사마귀는 살인청부업계에서 컴백한 A급 킬러 사마귀, 그의 라이벌 제이, 그리고 은퇴한 레전드 킬러 도코가 새로운 1인자 자리를 놓고 벌이는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입니다. 티저 포스터에는 핏빛 위상을 입은 한울, 임시완군, 이 등장,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청부살인업계의 룰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새 킬러의 팽팽한 대결 구도는 극도의 긴장감을 예고하며 스타일리시하고 박진감 넘치는 액션을 기대하게 합니다. 특히 제이가 한울을 도발하는 대사와 이를 맞받아치는 한울의 반응은 두 사람의 복잡한 관계를 암시해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도코 역시 강력한 존재감으로 이들 간의 대결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며 새로운 시대의 1인자는 누가 될지 기대감을 높입니다. 임시완, 박규영, 조우진이 주연을 맡아 더욱 기대를 모으는 사마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정그룹의 패션 편집숍, 웰메이드 위 여성복 브랜드, 데일리스트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라인과 단독 매장을 선보입니다. 데일리스트는 클래식한 테일러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여성 캐주얼 브랜드로 감도 높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한 데일리웨어를 제공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에센셜 라인, 레스를 출시하며 간결한 디자인과 균형 잡힌 실루엣으로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기본 아이템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라인은 재킷, 셔츠, 블라우스, 롱스커트 등으로 구성되며 미니멀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링을 선보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단독 매장을 오픈하며 고객 접점 확대에 나섰으며 하반기에는 단독 매장을 총 10개 전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새로운 제품은 온라인 세정몰과 일부 웰메이드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론칭 기념 기획전도 진행됩니다. 2025년 평창요성문화제가 문학, 메밀꽃으로 피어나고 달빛의 스미다라는 주제로 9월 5일부터 14일까지 평창군 동평면 효성문화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이효석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 위 배경지에서 문학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올해는 문화예술마당, 축제마당, 힐링마당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빛마루에는 책방과 커뮤니티 공간이 새롭게 조성되어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메밀 음식을 맛보며 문학적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축제가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가을 감성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원 김민석입니다. 애플의 인공지능 개발 전략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AI 음성비서, 시리위 개발 수장이 교체된 데 이어 외부 모델 도입 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루밍팡을 비롯한 핵심 연구원들이 연쇄적으로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애플은 구글과 제미나이 개발 협력을 검토 중이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를 활용한 데이터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체 모델 리누드와 외부 모델 글래누드를 병행하는 베이크오프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경영진의 불신으로 연구진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팀 쿡 CEO는 여전히 낙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리 버전 출시는 2026년 봄으로 미뤄졌습니다. 애플의 AI 혁신 동력 상실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MLB LA 다저스의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MLB 사무국은 그의 시구를 완벽한 스트라이크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최근 MLS LAFC에 입단 후 원정 경기를 마치고 처음으로 홈팬들과 만났습니다. 특히 그의 에이전시가 다저스 소속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김혜성과 같은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는 특급 선발 투수 블레이스 스넬에게 정확한 공을 던졌으며 시구 후 "It's time for 다저스 베이스볼이라고 외치며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MLS 홈 데뷔전은 9월 1일 샌디에이고 FC전으로 예상됩니다. 배우 윤서빈이 영화 전력질주로 스크린에 데뷔합니다. 윤서빈의 소속사 엔드버 컴퍼니에 따르면 그의 첫 장편 영화 데뷔작 전력질주 가오는 9월 10일 개봉됩니다. 이 영화는 전성기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베테랑 스프린터 구영의 이야기를 그린 스포츠 드라마입니다. 윤서빈은 극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육상 유망주 장근재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는 하석진, 이신영, 가현 등과 함께하며 특유의 신선하고 에너지 넘치는 연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소화해온 윤서빈은 이번 작품에서도 그의 연기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 전력질주는 롯데시네마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전문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미국 MBC의 대표 예능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 생방송 본선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지난 26일 스팟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강아지 로봇 스파클과 함께 멋진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스팟 5대는 정교한 춤으로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쳤고 특히 한 대가 연속 3회 백텀블링을 매끄럽게 소화하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공연을 극찬하며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공연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 무대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이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준결승 진출 여부는 시청자 투표로 결정되며 결과는 27일 방송에서 공개됩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중고거래 서비스 무신사 유즈들을 출시하며 리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제품 수거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무신사가 책임지는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해 기존의 중고거래 플랫폼과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80%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특히 소액 상품의 경우 80%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판매자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높은 수수료가 초기 단계에서 판매자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신사는 IPO를 앞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이번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높은 수수료 정책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신사 측은 복잡한 과정을 대행함으로써 번거로움을 줄인다는 점을 강조하며 타 플랫폼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26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 코리안 더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활약하는 파리 생제르맹, PSG과 김민재가 소속된 바이에른 뮌헨이 본선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인 PSG는 바르셀로나와 유로파리그 우승팀 토트넘과도 리그 페이즈 경기를 치릅니다. PSG는 모나코 그리말디 포럼에서 열린 대진 추첨에서 강호들과의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리그 페이즈는 36개 팀이 참가하며 9월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상위 8개 팀은 16강에 직행하고 하위 팀들은 플레이오프를 통해 다음 라운드 진출을 노립니다. 결승전은 2026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푸슈카시 아레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박천유 작가가 토니상 수상 후 2개월 만에 트로피를 만져보는 모습이 공개됩니다.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제78회 토니상을 수상한 박천유 작가의 뉴욕 일상이 방송됩니다. 방송에는 브로드웨이 공연 다음 날의 하루, 그의 집과 모닝 루틴이 담깁니다. 특히 독서 마니아로서 활자 중독을 자처하는 그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천유 작가는 작곡가 윌 에런슨과 함께 트로피 언박싱을 하며 기쁨을 나누고 샴페인 세리머니를 통해 그들만의 축하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송은 29일 밤 11시 10분에 시작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오는 10월 16일 경상남도 하만에서 하만 낙화놀이 스페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는 일본인 관광객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하만 낙화놀이는 참나무 숯가루로 만든 낙화봉을 매달아 불을 붙이면 꽃가루처럼 불꽃이 흩날리는 독특한 불꽃놀이로 지난해 처음 개최되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관미 한국관광공사 일본지역센터장은 일본인이 불꽃놀이를 좋아하는 만큼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일본여행업협회 JATA와 협력하여 여행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전국의 30개 이상의 여행사에서 약 50개의 상품이 판매 중입니다. 행사 당일에는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의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색 있는 콘텐츠를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는 11월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김장 체험 이벤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35와 풋볼 선수 트래비스 켈시 35위 약혼 소식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위프트가 인스타그램에 약혼을 발표한 직후 그녀가 착용한 반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이 보석 소매업체 시그넷 주얼러스의 주가를 3% 급등시켰으며 다음 날에는 6% 더 올랐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랄프 로렌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이글은 켈시의 스포츠웨어 브랜드 트루컬러스와의 협업으로 주가가 8%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미노 피자와 그럭퍼브는 스위프트 노래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CNBC는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공연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열풍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이 28일부터 서울 트립 헌터스 스탬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N서울타워, 북촌 한옥마을, 명동거리 등 K-팝 데몬 헌터스 영화 속 장소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서울의 8개 관광정보센터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스탬프를 모아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인증 배지를 받을 수 있으며 스탬프 개수에 따라 특별판 디스커버 서울패스 등 소장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 기념품은 명동과 광화문 안내소에서만 제공됩니다. 영화 속 순간을 현실로 체험하며 서울의 매력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